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치사가 whom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또 소개를 하겠고요. whose는 또 의문사에서 많이 쓰이죠. 의문사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의문사로 쓰이는 whose에 대해서도 간략히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하고 of which를 또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문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관계대명사 whom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동사구에 보면 이제 동사, 전치사 이렇게 있을 때 그 전치사가 whom 앞에도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예문을 좀 보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한번 보시죠. I saw the man whom the police is looking for. 저번 동영상에서 다뤘던 문장이죠. 나는 그 남자를 보았다. 누구냐 하면 어떤 남자냐 하면 경찰이 찾고 있는 중인 그 남자죠. 여기서 for, 전치사 for가 이제 look for, 뭐뭐를 찾다에서 나오는 동사구에서 나오는 수거라고 그러죠. 전치사 for인데 이 for는 whom 앞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saw the man for whom the police is looking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for가 이제 whom 앞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보시죠. The man whom I depended on betrayed me. depend on 하면 의존하다, 의지하다 라는 뜻이고요. betray는 배신하다입니다. 그래서 the man, 그 남자, 어떤 남자냐 하면 whom I depended on, 내가 의존했던 그 남자는 betrayed me,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치사 on이 또 whom 앞으로 가서 the man on whom I depended betrayed me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m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is is my friend about whom I told you 인데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서 이렇게 1번 예문이 됐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my friend. This는 이것인데 사람한테는 이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친구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문장은 I told you about him. 나는 그에 대해서 당신에게 말했었다 라는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friend하고 him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써서 만들어 보면 This is my friend whom I told you about 가 될 테고요. 이때 제일 끝에 있는 전치사 about를 이제 1번 예문처럼 whom 앞으로 보내서 This is my friend about whom I told you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뜻은 이 사람이 전에 너에게 말했던 내 친구다 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introduced me to a woman to whom Steve is married 인데요. 여기서 marry가 나오는데 이제 결혼하다입니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해서 우리가 말로 쓰면 이제 she married with him 이렇게 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치사 with를 쓰지 않고요. 왜냐하면 marry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해서 목적어를 바로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 with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하기 때문에 with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어는 이제 marry가 바로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이기 때문에 전치사 with가 필요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가 with를 쓰는 겁니다. She married him 하면은 그녀는 그 남자랑 결혼했다가 되겠고요. Will you marry me? 하면은 이제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marry me, 나하고 결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will you marry me? 하면 전치사가 with가 없이 나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되겠고요. 청혼할 때 쓰는 말이죠. 수동태가 되면 이제 전치사 to가 생깁니다. He was married to her. 그는 그 여자랑 결혼한 상태였었다. 과거 시제니까 he was married. 수동태가 되겠고요. to her. 그녀에게 결혼한 상태였다. 할 때 전치사 to가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marry의 명사는 marriage, 결혼이죠. 그 다음에 marriage 하면 또 생각나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shotgun marriage 또는 shotgun wedding이 있는데 wedding은 결혼식이죠. 그래서 shotgun은 산탄총입니다. 총이고요. 서부 시대에 이제 불황자들이 많이 있었죠. 떠돌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떠돌이들이 이제 어떤 여자랑 사귀었다가 임신을 하고 나면 그 떠돌이가 떠날까봐 이제 그 여자의 가족들이 그 남자를 붙잡아 놓고 총으로 위협해서 너 결혼해 하고 할 때 이제 총으로 위협한 그런 결혼식, shotgun marriage,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결혼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shotgun marriage 또는 shotgun wedding 해서 여러 가지 꼭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거를 표현할 때 shotgun marriage, shotgun wedd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2번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He introduced me to a woman to whom Steve is married 인데요. 여기서 introduce는 소개하다 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제 He introduced me to a woman 해서 그는 나를 소개시켜 주었다 to a woman 어떤 여자에게 라는 말이 되겠고, 또 다른 문장은 Steve is married to her. 스티브는 그 여자랑 결혼한 상태이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woman하고 her가 같은 여자다 이거죠. 그러면 He introduced me to a woman whom Steve is married to가 될 테고요. 전치사 to가 이제 whom 앞으로 가서 2번 예문처럼 He introduced me to a woman to whom Steve is married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의 뜻은 그는 나를 소개시켜 주었다 어떤 여자에게. 어떤 여자냐 하면 to whom Steve is married, 스티브가 결혼한 상태인 여자라는 말이 됩니다. 3번 예문입니다. They visited the house in which he was born 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born은 출생한, 태어난 이란 뜻이 되겠고요. 동사의 원형은 bear입니다. 원형은 bear, 과거는 bore,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born이 되겠는데 bear 하면 우리는 명사로서 곰이란 단어가 생각나죠. 또 곰이란 뜻 외에도 이것도 돌려막기 하는 단어입니다. 곰이란 단어 외에도 동사로서 참다, 견디다, 또 아이를 낳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다 하는 뜻에서 born 하면 아이가 태어난, 출생한 이란 뜻이 되겠고요. He was born in Korea 하면 그는 출생을 당했었다, 출생을 했었다. in Korea, 한국에서.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었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He was born in Korea in 1982 이렇게 하면 He was born in Korea 하면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었다고 in 1982 연도는 둘씩 끊어 있습니다. 두 자리씩. 그래서 19, 82 이렇게 해서 1982 1982년도에 태어났었다 한국에서 라는 말이 됩니다. 태어난다 하면 이제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다 하는 뜻을 가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S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er mouth. 그녀는 태어났다. S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은수저를 가지고 in her mouth. 입에. 그래서 그녀는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었다 하면은 그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금수저가 아니고요. 실버 스푼, 은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집은 다 은으로 만든 식기를 썼었기 때문에 실버 스푼, 금으로 만든 식기를 쓰지는 않았거든요. 은으로 만든 식기를 썼었지. 그래서 실버 스푼을 입에 물고 태어났었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었다 하는 그런 영어의 표현입니다. 다시 3번 예문으로 돌아가서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첫 번째 문장은 They visited the house. 그들은 그 집을 방문했었다. 또 다른 문장은 He was born in that house. 그는 그 집에서 태어났었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고요. house가 같은 집이죠. 그래서 3번 예문처럼 They visited the house in which he was born 이렇게도 되겠고요. 또는 전치사 in을 제일 뒤로 보내서 They visited the house which he was born in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의 뜻은 그들은 방문했었다. They visited the house. 그 집을 방문했었다. 어떤 집이냐면 in which he was born.
그가 태어났던 그 집을 방문했었다 하는 말입니다. 4번 예문입니다. This is the topic to which I've paid attention 인데요. 여기서 topic은 우리 말할 때 토픽이 뭐다, 그 주제가 뭐다 할 때 그 topic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y attention이 나오는데 pay는 명사로서는 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하면 pay가 세다, pay가 박하다, 뭐 그런 말도 쓰죠. 그래서 보수도 되겠고요. 또 동사로서는 보수를 지불하다, 급여를 지불하다, 돈을 지불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attend 동사는 참석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attention 이런 명사는 이제 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attend가 뜻이 이제 참석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다에서 나온 명사가 attention, 그래서 주의가 되겠고요. pay attention to 하면은 to 뒤에 오는 뭐에다가 주의를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하는 그런 관용편이 되겠습니다. 4번 예문은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은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topic, 이것이 그 주제다 하는 게 있겠고요. 또 다른 문장은 I've paid attention to it, 나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왔었다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topic하고 it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제 4번 예문처럼 This is the topic to which I've paid attention 또는 This is the topic which I've paid attention to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문장의 뜻은 This is the topic, 이것은 어떤 주제다. 어떤 주제냐면 to which I've paid attention, 내가 주의를 기울여 오던 그 토픽이다, 주제다 하는 말입니다. 5번 예문입니다. We had a hot discussion in which she took part at the last minute 인데요. 여기서 discussion이 나오는데 discussion은 discuss, 토의하다, 토론하다 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discussion 해서 토의, 토론입니다. hot discussion 하면 뜨거운 토의인데 열띤 토론이라고 하면 적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take part in 이란 관용편이 나오는데 참여하다, in 뒤에 나오는 무엇에 참여하다 하는 표현이 take part in이 되겠습니다. at the last minute 하면 제일 마지막 분에 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at the last minute. 그래서 5번 예문도 이제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겠죠. 첫 번째 문장은 We had a hot discussion. 우리는 뜨거운 토론을 가졌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적당히 표현하면 우리는 열띤 토론을 했었다가 되겠고요. 또 다른 문장 하나는 She took part in the discussion at the last minute. 그녀는 at the last minute, 제일 마지막에 took part in, 참여했었다. 어디에? The discussion. 그 토론에 제일 마지막에 참여했었다. 라는 문장이 있을 텐데 두 개의 문장에서 나오는 discussion이 같은 토론이니까 5번 예문처럼 We had a hot discussion in which she took part at the last minu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치사 in을 take part in의 그 위치에 놓고 We had a hot discussion which she took part in at the last minute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의 뜻은 We had a hot discussion. 우리는 열띤 토론을 했었는데 어떤 토론인가 하면 in which she took part. 그녀가 참여했었다. at the last minute.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마지막에 참여한 열띤 토론을 했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예문입니다. We will talk about his failing health at which we are concerned. 인데요. 여기서 fail 나오죠. failing health 할 때 fail 나오는데 실패하다가 fail입니다. 그죠? 그런데 failing health 하면 실패하고 있는 건강이란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악화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 which we are concerned가 있는데 concern은 염려하다, 우려하다, 걱정하다 하는 동사로 쓰이고요. 거기서 과거분사로 이제 concerned, 우려하는, 걱정하는 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6번 문장도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첫 번째 문장은 We'll talk about his failing health. 우리는 말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말할 건데 his failing health. 그
그 사람의 악화되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We are concerned at his health. 우리는 그의 건강에 염려를 하고 있다 라고 두 번째 문장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health가 건강이 같은 건강이기 때문에 6번 예문처럼 We will talk about his failing health at which we are concerned 라고 문장을 압축해서 쓸 수 있고요. We will talk, 우리는 말할 것이다. about his failing health, 그의 악화되는 건강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어떤 건강이냐면 at which we are concerned,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의 악화되는 건강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소개를 하겠는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whose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했었던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사람에 대해서만 썼었죠. 그렇지만 whose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관계대명사입니다. I met him. His hair was dirty 란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I met him, 나는 그 사람을 만났다 할 때 그 사람하고 His hair was dirty, 그 사람의 머리카락은 더러웠다, 지저분했다 할 때 그 사람의 라는 his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같은 단어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사람하고 그의 하고는 조금 그 격이 다르지만 그 뜻을 지적하는 뜻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압축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 his가 소유격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머리카락 했기 때문에 이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I met him, 나는 그를 만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사라지면서 whose hair was dirty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his가 whose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whose를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lost the book. 그는 그 책을 분실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은 Its cover was green. 그것의 표지는 껍질은 초록색이었다 할 때 He lost the book 할 때 그 책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의 표지이기 때문에 it's를 썼는데 it's 그 책의라는 소유격이 되겠죠. 그래서 book하고 it's하고 같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비록 사물이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서 He lost the book whose cover was green 이렇게 압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He lost the book, 그는 그 책을 분실했다. 어떤 책이냐면 whose cover, 그것의 표지는 was green, 초록색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whose는 관계대명사 외에도 이제 의문사로 쓰이죠. 그때 의문사로 쓰일 때 whose는 누구의 라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누구의 라고 쓰이는 예문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 예를 보겠는데요. This is his phone. 이것은 그 사람의 전화기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것을 의문문으로 그대로 바꾸면 이것은 그 사람의 전화기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Is this his phone? 이것이 이제 의문문이 되겠고요. 또는 이 전화기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Whose phone is this? 이럴 때 whose는 누구의 라고 우리말로 쓰게 되겠고요. Whose phone 하면 누구의 전화기 is this? 의문문이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뀌어서 this is가 아니고 is this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whose phone is this 하면은 이것은 누구의 전화기냐 라고 되겠습니다. 이때 whose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his가 되겠죠. 또는 어느 것이 그 사람의 폰이냐 라는 그 의문사로 which를 써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Which is his phone? 전화기가 한 두세 개, 서너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전화기냐 하고 물을 때는 이제 Which is his phon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때 which는 this에 대응하는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which is his phone?
이렇게 순서가 이제 주어 동사 순서로 그냥 그대로 갑니다. Which is his phone? which는 몇 개 선택지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쓸 때 which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which is his phone 하면 몇 개 있는 중에서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전화기냐라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which 대신 what을 쓰면 what is his phone 하면 그 사람의 전화기는 뭐냐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전화기는 뭐 아이폰이다, 그 사람의 전화기는 삼성 갤럭시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ich하고 what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거의 같은 뜻인데 which는 몇 개 선택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무엇인데 몇 개 선택지 중에 하나. what은 그냥 무엇입니다. 그래서 which is his phone, which를 쓰면 which is his phone 하면 몇 개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전화기냐. 또 what을 쓰면 what is his phone, 그 사람의 전화기는 뭐냐 라고 조금 그 말이 다릅니다. 보통은 보통은 같은데 이렇게 좀 특별히 좀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whose가 누구의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는데요. 또 whose는 누구의 것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문을 보시죠. These are theirs 하면 이것들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걸 그대로 의문문을 바꾸면 Are these theirs? 이것들은 그 사람들 것이냐? 라는 말이 되겠죠. 또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Whose are these? 이때 주어는 these죠. 이것들이 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whose는 누구의 것 해서 theirs에 대응하는 겁니다. 문장의 주어는 these고요. 그렇기 때문에 whose are these 하면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들의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which are theirs? 그들의 것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때 which에 대응하는 것이 these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which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제 which are theirs? 어떤 것이 그 사람들 것이냐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7번째 예문입니다. I met him whose face was covered with thick hair 인데요. 여기서 face는 사람의 얼굴이죠. cover는 명사로는 이제 덮개 또는 cover, 우리 cover란 말 많이 쓰잖아요. 표지 뭐 이럴 때. 동사로 쓸 때는 덮다, 씌우다 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thick이 있는데요. thick은 두꺼운, 두툼한, 굵은, 그 다음에 뭐 그 수프 같은 것이 걸쭉한, 국물이 걸쭉하고 그럴 때 thick을 쓰고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 해서 뭐뭐로 덮여 있다라는 그런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ver가 동사로 쓰여 있죠. 그래서 be covered with 해서 with 다음에 나오는 걸로 덮여 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예문은 이제 관계대명사 whose가 사용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문장이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은 I met him. 나는 그 사람을 만났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은 His face was covered with thick hair. 그의 얼굴은 덮여 있었다. was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었다. 뭘로 덮여 있었냐면 thick hair. 두툼한 아주 짙은 그 수염으로. 헤어는 사람 몸에 난 털을 다 헤어라고 그러는데요. 머리에 있는 거는 머리카락, 우리말로는 이제 머리카락이고 얼굴에 있는 것도 수염도 헤어라고 그럽니다. 몸에 난 털도 헤어고요. 그래서 몸에 난 털은 다 hair라고 합니다. 그래서 I met him 하고 his face was covered with thick hair 이 두 개의 문장에서 him하고 his가 이제 같은 사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7번 예문이 됐고요. I met him whose face 했으니까 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하고 whose가 이렇게 소유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이제 덮여 있었다. 두터운 수염으로, 짙은 수염으로, 짙은 털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얼굴이 짙은 털로 덮인 그 사람을 만났었다 하는 뜻입니다. 8번 문장입니다. That is the man whose greed has no limit 인데요. 여기서 greed란 단어는 욕심, 탐욕이란 뜻이고 limit는 한계, 한도입니다. 그래서 8번 예문도 이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 첫 번째가 That is the man. 저 사람이 그 남자야 하는 말이 있고요. 또 다른 문장은 His greed has no limit.
그의 욕심은, 그의 탐욕은 한계가 없다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죠. 여기서 the man하고 his하고 같은 사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8번 예문처럼 that is the man, 저 사람이 그 남자야. 어떤 남자냐 하면 whose greed, 그 남자의 탐욕은 has no limit, 한도가 없는. limit 하면 생각나는 이제 속담이랄까요? 흔히 쓰는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The sky is the limit. 하늘이 한계다. 무슨 말이냐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저 하늘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없이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주어진 한계라는 건 없다 하는 뜻으로 the sky is the limit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8번 예문의 뜻은 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그 남자다 하는 말입니다. 9번 예문입니다. He visited the man whose answers are always right on the money 인데요. 여기서 right은 이제 뜻이 두 가지가 있죠. right이 오른쪽이란 말도 있고 또 옳은, 맞는 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right on the money 할 때는 그 맞는 이란 말이 되겠고요. money는 돈인데 on the money 해서 표현이 좀 정확한, 틀림이 없는 이런 뜻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right을 쓸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right on the money 해서 정확한, 틀림이 없는, 딱 맞는 하여튼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두 개의 문장이 있었겠죠. He visited the man. 그는 그 남자를 방문했었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is answers are always right on the money. 그 사람의 대답들은 항상, always가 항상이죠. right on the money. 정확하다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이때 the man하고 his하고 이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9번 예문처럼 he visited the man. 그는 그 남자를 방문했었다. 어떤 남자냐 하면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 하면 whose answers 그 사람의 대답들은 are always right on the money. 항상 정확한 답이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0번 예문입니다. We love the cat whose eyes are so beautiful 인데요. We love the cat. 우리는 그 고양이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Its eyes are so beautiful. 그것의 눈들은 대단히 아름답다 하는 두 개의 문장에서 the cat하고 its하고 같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10번 예문처럼 We love the cat. 우리는 그 고양이를 사랑한다. 어떤 고양이냐면 whose eyes. 그것의 눈들은 are so beautiful. 대단히 예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는 눈이 아주 예쁜 그 고양이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유교육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다 라고 하려면 he is my friend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나의 하면 my이고 당신의 하면 your 그 사람의 하면 his 뭐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he is my friend 그는 나의 친구다. 나의라는 소유격을 이제 명사 앞에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왜냐하면 단어가 하나니까. 그런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is a friend of mine. 그래서 그는 내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면 of mine. mine이 나의 것이 되겠고요. 앞에 전치사 of를 붙여서 of mine 하면 나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단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friend란 명사 뒤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뜻은 같습니다. 그죠? He is my friend 하고 He is a friend of mine. 뜻은 같은데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어의 소유격을 쓸 때는 우리 일반적인 단어에다가 apostrophe 쓰고 그 다음에 s를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The bag's weight is 10 pounds. 그 가방의 무게는 weight가 무게니까요. 10파운드입니다. 라고 이렇게 the bags 일반적인 명사 bag 가방에다가 소유격을 만들려고 그러면 위에 apostrophe 위컴마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The weight of the bag is 10 pounds. 뜻은 같습니다. The weight, 무게. 무엇의 무게냐면 of the bag, 그 가방의 무게 해서 of the bag 단어가 세 개이기 때문에 weight란 명사 뒤에 와서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격도 명사 단어에다가 그 apostrophe 찍고 s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명사 뒤에서 of the ba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격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한 대로 소유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찍고 s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of란 전치사를 이용해서 of mor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쓸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whose를 쓸 수도 있고요. of which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hat. 이것은 모자다. 어떤 모자냐 하면 The hat's color is gray. 그 모자의 색은 회색이다. 하는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이 hat과 저 hat은 이제 같은 모자니까 이것을 합치면 The hat 소유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whose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This is the hat whose color is gray. 이것은 그것의 색깔이 회색인 그 모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모자의 색을 the hat's color가 아니고 the color of the ha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동일하죠. This is the hat. 이것은 그 모자고 두 번째 문장이 the color of the hat is gray. 그 모자의 색은 회색이다. 같은 hat에 대해서 이제 색을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소유격을 다르게 표현했죠. 이럴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쓰지 않고 of which를 써서 This is the hat of which the color is gr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f which the color나 whose color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격을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표현을 썼느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다르게 쓸 수가 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10번 예문에서 우리는 눈이 아주 예쁜 그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예문이 있었죠. 그때 예문은 We love the cat whose eyes are so beautiful 이었고요. 11번 예문은 We love the cat of which the eyes are so beautiful 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은 We love the cat 우리는 그 고양이를 사랑한다가 있고요. 또 다른 문장은 The eyes of the cat are so beautiful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cat하고 그 다음에 이 cat은 같은 cat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11번 예문처럼 We love the cat of which the eyes are so beautiful 이렇게 됐고요. 물론 당연히 of which 대신에 whose를 써서 10번 예문처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뜻은 똑같죠. 우리는 눈이 아주 예쁜 그 고양이를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12번 예문입니다. We looked for a building of which the door was half open 인데요. 여기서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압축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We looked for a building. 우리는 어떤 건물을 찾았었다, 찾고 있었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제 of which the door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은 the door of the building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the door of the building was half open 이런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 개에서 빌딩하고 그 다음 이 빌딩이 같은 빌딩이 같은 건물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12번 예문처럼 We looked for a building of which the door was half open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of which를 안 쓰고 그냥 내가 whose를 쓰고 싶다. 똑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We looked for a building whose door was half open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12번 예문의 뜻은 We looked for a building 우리는 어떤 건물을 찾고 있었다. 어떤 건물이냐 하면 of which 그것의 소유격이 되겠고요. The door 문이 그 건물의 문이 was half open 반쯤 열린 그런 건물을 우리는 찾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을 번호 순으로 두 번씩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This is my friend about whom I told you. 2. He introduced me to a woman to whom Steve is married. 3. They visited the house in which he was born. 4. This is a topic to which I paid attention. 1. This is my friend about whom I told you. 2. He introduced me to a woman to whom Steve is married. 3. They visited the house in which he was born. 4.
This is a topic to which I paid attention. 5. We had a hot discussion in which she took part at the last minute. 6. We will talk about his failing health, at which we are concerned. 7. I met him whose face was covered with thick hair. 8. That is a man whose greed has no limit. 5. We had a hot discussion in which she took part at the last minute. 6. We will talk about his failing health, at which we are concerned. 7. I met him whose face was covered with thick hair. 8. That is a man whose greed has no limit. 9. He visited the man whose answers are always right on the money. 10. We love the cat whose eyes are so beautiful. 11. We love the cat of which the eyes are so beautiful. 12. We looked for a building of which the door was half open. 9. He visited the man whose answers are always right on the money. 10. We love the cat whose eyes are so beautiful. 11. We love the cat of which the eyes are so beautiful. 12. We looked for a building of which the door was half open.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사람은 전에 너에게 말한 내 친구다. 두 개의 문장을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문장은 이 사람은 내 친구다. This is my friend 있었을 테고요. 또 다른 문장은 나는 너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했었다. I told you about him.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말하면 This is my friend about whom I told you. 이렇게 됐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는 스티브와 결혼한 여자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는 나를 소개했다. 어떤 여자에게. 그 다음에 스티브는 그 여자랑 결혼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e introduced me to a woman. 그는 어떤 여자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자냐 하면 to whom Steve is married. Steve is married to the woman.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he introduced me to a woman to whom Steve is married. 이런 문장이었죠. 세 번째 문장은 그들은 그가 태어난 집을 방문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을 방문했다고요. 또 다른 문장은 그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they visited the house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 He was born. 그는 태어났다고요. 그 집에서 하면 in that house가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 in이 살아있고 they visited the house in which he was born.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이것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던 토픽이다. 이것은 그 토픽이다. This is the topic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토픽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I have paid attention to the topi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topic to which I've paid attention. 이런 말이 되게 있었고요. 다섯 번째 문장은 우리가 그녀가 마지막에 참는 열띤 토론했다. 우리는 열띤 토론했다. We had a hot discussion 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그 토론에 참여했다. 마지막에 She took part in the discussion at the last minute.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We had a hot discussion in which she took part at the last minute. 기억나시죠? 6번 문장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의 악화되는 건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우리가 말할 것이다죠. 뭐에 대해 말할 거냐면 그의 악화되는 건강.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We will talk about his failing health. 악화되는 건강이 failing health라고 그랬죠. 그래서 We will talk about his failing health 라는 문장이 있고 또 다른 문장은 우리는 그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러니까 We are concerned at his health.
라는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We will talk about his failing health at which we are concerned. Be concerned a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했었죠. 7번째 문장은 나는 얼굴이 무성한 털로 덮인 그를 만났다. 나는 그를 만났다. I met him이 있었고요. 또 다른 문장은 his face, 그의 얼굴은 was covered with thick hair. 무성한 털로, 짙은 털로 덮여 있었다 하는 거니까 I met him whose face was covered with thick hair. 이렇게 되겠고요. 8번째 문장, 저 사람이 탐욕이 끝이 없는 그 남자다. 저 사람이 그 남자다. That is the man. 그 다음에 그의 탐욕은 끝이 없다. Whose greed has no limit. 그죠? 그래서 That is the man whose greed has no limit. 이렇게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9번 문장은 그는 대답이 항상 정확한 그 남자를 방문했다. 대답이 항상 옳은, 정확한, 그죠? 그래서 right on the money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그는 그 남자를 방문했다니까 he visited the man 이런 문장이 있고요. 과거 시제고 그 다음에 그 방문을 당한 그 남자는 대답을 할 때 항상 그 대답이 정확하다.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is answers are always 정확하다는 right on the money 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면 he visited the man whose answers are always on the right on the money 이렇게 되겠고요. 10번 문장은 우리는 눈이 매우 예쁜 고양이를 사랑한다. 우리는 고양이를 사랑한다. We love the cat. 그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양이의 눈은 매우 예쁘다. Its eyes are so beautiful. 그랬죠? 그래서 의인화를 해서 whose를 써서 We love the cat whose eyes are so beautiful.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11번 문장은 앞에 10번 문장하고 같은데 의인화를 하지 않고 whose를 쓰지 않고 of which를 썼었죠. 그래서 We love the cat of which eyes are so beautiful. 이렇게 의인화를 하지 않으면 사물인 경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of which를 쓴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2번 문장은 우리는 문이 반쯤 열린 건물을 찾아보았다. 우리는 찾아보았다. 막 찾아서 헤매는 걸 look for, 찾아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we looked for the building. We looked for a building. 그죠? 어떤 건물을 찾아보았다. 그 다음에 its door was half open. 그 건물의 문은 반쯤 열렸다 하는 거니까 we looked for a building of which the door was half open.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두 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